순천양대학교 인류문명사, 변화하는 세계질서, 레이 달리오. 이 장에서는 빅사이클로 본 대영제국의 부상과 쇠퇴를 살펴보고자 한다. 1600년대 초반에서 180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영국의 경쟁력, 교육, 혁신, 기술이 급성장하고 꾸준히 증가한다. 1700년대 후반에는 네덜란드가 몰락하며 프랑스가 경쟁국으로 부상한다. 영국은 빅사이클의 순리대로 성장하며 세계 인구의 25%인 영국 인구가 세계 총소득의 20% 이상을 생산하고 전 세계 토지의 20% 이상을 보유하며 세계 인구의 25% 이상을 통치했다. 1600년대 말 영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17세기 초 30년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며 새로운 유럽 질서가 생겼으며 명예혁명의 결과로 의회 권력이 강화되며 군주제는 약화된다.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토론과 회의가 늘었으며 교육과 인쇄물, 지식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따라서 법치주의와 교육으로 인해 상업과 혁신 분야의 발전은 영국 제국의 부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서 영국은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며 재정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였다. 이제부터 영국의 부상에 대하여 차례대로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자. 산업혁명은 영국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의해 다수의 부유한 도시 그리고 산업사회로 유럽을 변화시켰다. 1750년대에 영국은 경제와 금융강국이 되었다. 생산성 혁명은 식량이 풍족하고 저렴해지며 인구가 증가하게 만들었으며 도시화로 인한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세계시장의 연결은 폭발적 혁신을 일으켰다. 1800년 영국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며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였고 영란은행의 금융혁신과 길더와의 붕괴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를 런던으로 변화하고 파운드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비내의가 열리며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졌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4개국 동맹이 비내의를 통해 세계 질서를 유리하게 재편하며 견제와 균형 체제를 이루었다. 영국은 유럽에서 전쟁에 의한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전에 약한 분열 국가가 영토 통합을 통해 프랑스와 같은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항하며 항해규칙 합의를 통한 무역을 확대했다. 승전국은 군주제를 선택하며 많은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새로운 계몽주의 사상과 법치주의 근거체제의 성립, 자유화에 의한 점진적 개혁이 이뤄졌다. 이를 통한 많은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하였다. 19세기 후반인 1870년경 정점의 영국은 세계 총소득의 20%를 생산하며 세계 수출의 40%를 점유하였으며 세계 영토의 20%를 지배하고 세계 인구의 25%를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파운드화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사용되었다. 영국의 정점은 위대한 고립으로 발생되었다. 위대한 고립이란 제국의 세기를 여는 발판이자 무역과 식민지에 집중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19세기 영토 확장으로 교역권을 얻은 영국은 외국 정부의 행정에 개입하며 유리한 조건의 무역협정을 이뤄냈다. 또 다른 영국의 정점은 파운드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식민지 확장과 군사력 투자, 세계무역, 투자 흐름을 통해 영국의 지배력을 보완하며 세계 수출 시장에서 영국의 점유율을 증가시켰다. 1850년 세계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 영국은 1850년에서 1914년까지 세계 무역의 약 60%를 파운드화로 표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파운드화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세계의 부채와 무역, 자본이 파운드화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파운드화는 쇠퇴의 씨앗이 되었다. 세계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고 1870년 이후 해외 투자 수익의 영국 유입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해외 투자 투입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 영국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극심한 불평등은 산업화의 이익의 일방적 분배에 의해 일어났으며 1800년대 후반까지 인구의 상위 1%가 전체부의 70% 이상을 소유하였으며 상위 10%가 전재부의 93%를 소유하였다. 극심한 갈등은 1800년대 중반 투표권 확대와 부정부패 감소 개혁 법안을 추진하였고 1190년대 초반에는 공적연금제도, 의료보험, 실무보험, 무료급식 변화로 사회개혁을 이뤄냈다. 1911년에는 노동자의 25%가 조합원이 되며 중요 정치 세력인 노동당이 생겼으며 1912년 광부의 전국적 파업은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경쟁국의 부상입니다. 해외의 제국령에서 경쟁국을 상대하던 영국에게 독일과 미국이라는 경쟁국이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프로이센의 독일어권 국가들이 성공적 통합으로 통일 이후 떠오르는 강국의 전형적인 사이클을 경험하던 독일은 1860년에서 1900년까지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5%에서 13%로 급격한 증가를 이뤄냈다. 이때 발생한 세계대전은 1914년 정세의 악화로 세계 주요 지역이 연루된 첫 번째 세계대전이다. 이는 유럽 전역의 황폐화와 약화를 일으키며 부채를 증가시켰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인 파리 강화회의에 의해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는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의 영토 분할과 승전국의 배상금 지불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부채 부담은 독일에서 1920년에서 1923년에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일으켰으며 결국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며 부채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확장 정책과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잦은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발생되게 하였으며 독일과 일본이 패배하고 미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은 승리하였지만 영국과 소련은 큰 타격을 입었고 미국은 반대로 불을 얻었다. 영국은 결국 쇠퇴하게 된다.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인한 미국으로 지배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막대한 부채를 얻고 유지비용이 증가하며 덩치 큰 제국이 된다. 20년 후 파운드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완전히 상실되게 되며 이는 하루아침에 대체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타 국가의 중앙은행은 1950년대까지 외환 보유고를 파운드화로 보유하였고 1960년까지 전체 국제무역의 3분의 1이 여전히 파운드화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파운드화의 지위 약화는 파운드화 채권을 보유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을 자리 잡게 만들었다. 1949년 파운드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30%나 평가절하되며 장기간에 걸쳐 가치가 하락되었다. 20년 동안 영국의 경쟁력 약화는 국제수지 약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때 독일의 마르크화는 세계 두 번째 보유 기축통화로 변화하였다. 파운드화는 1940년 위기의 해를 거치게 된다.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며 부채가 증가하였고 영국 채권이 식민지에서 선제적 매각이 금지되며 세계 경제 유동성이 저하되며 미국의 수출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은 영국의 파운드화의 태환성 회복을 기대하며 1946년 약 37억을 영국에 대출해 주었다. 하지만 1947년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이 가속화되며 8월 말 영국의 태환이 중단되었다. 1949년 현재의 환율로는 태환성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되었다. 이후 영국은 경제력을 회복하며 경상수지를 회복하다가 1950년대 중후반에 태환성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영국은 지역 경제 강국으로 인식되며 파운드화 역시 지역 기축통화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1967년 파운드화는 다시 평가절하되며 밀린 부채는 상환할 수 없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설립된다. 이는 유럽 국가를 위축하는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으로 유럽 강대국 정점 시기의 힘의 균형을 약화시켰다. 새로운 유럽 질서 확립의 원동력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되며 최종적으로 유럽 연방 확립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유럽은 많은 부채를 가지며 경제가 취약하고 내부 갈등 지수가 높았으며 경제 활력 및 창의력 지수가 저하되었고 군사력 또한 저하된 상태였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반대되었으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며 2차 강국으로 전환되었다. 이후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등장하며 세계의 경제는 다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